치매 아버지 간병비 월 300, 차라리 내가 먼저 죽고 싶다. 이 절규 단순한 한탄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이 매일같이 삼키는 피눈물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간병비는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이면 4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고통은 처참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50대 이 모 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돌보며 한 달에 450만 원을 간병비로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나눠내도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입니다. 올해 97만 명인 치매 환자는 내년이면 100만 명을 넘고 2044년엔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숫자 뒤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완전 2살 어린이처럼 변해가는 부모님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자식들의 타는 소가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치매 환자 한 분을 돌보는 데 드는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경우 약 1,733만 원,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면 무려 3,138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의료비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돌봄 비용, 즉 간병비입니다. 결국 가족들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삶 전체가 이 무게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병살인, 간병파산.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 단어들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보도에서는 지난 1월 대구에서 15년간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8년간 홀로 돌보던 50대의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관할 구청이 제공하는 노인장 기호 양보험제도나 지역 치매 안심센터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간병 경험담에서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그만 살고 싶다 며 약을 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동시에 오래 살고 싶다 고 말하는 어머니의 생에 대한 본능 앞에서 간병하는 딸이 느끼는 복잡하고 처절한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생업은 물론 영혼까지 갈려나가고 간병인을 고용하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진퇴양난.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에 라는 절규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깊어지고 가족들의 마음에는 반복적인 충격과 상처가 새겨집니다. 한 치매 간병 10년 차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처음엔 단순한 노화로 여겼던 자신을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잠시 상태가 호전되어 함께 산책하며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조차 이 행복이 곧 끝날 것이라는 이별의 두려움과 공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인격이 존재 자체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매 순간 목격해야 하는 참혹한 고통입니다. 집에 대한 환자의 강한 집착, 밤낮 없는 배회와 돌발 행동으로 가정 요양의 한계에 부딪힐 때 가족들은 또 한 번의 절망과 마주합니다. 요양병원 입소를 결정하는 순간 마치 처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참담한 심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식으로서 느끼는 깊은 죄책감과 끊임없는 자기 비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요양병원 한번 들어가면 대부분 못 나온대요. 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그래도 내 옆에서 편안히 가셨으면 좋겠다. 는 딸의 솔직하고 애끓는 심정이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치매국 가책임제가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간병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약값과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20%인데 반해 간병비는 100% 고스란히 가족의 몫입니다. 치료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모두에게 고통이 된다. 는 한 간병 가족의 절박한 외침은 제도의 빈틈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야기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들어가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들려옵니다. 고통받는 것은 환자 가족만이 아닙니다. 간병인들 역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환자의 짜증과 욕설, 가족들의 끊임없는 요구, 때로는 폭언과 성희롱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매 환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반복적인 요구로 인해 소진되어가는 간병인의 생생한 고충이 담겨 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세요. 손톱을 깎아드리면 아직 덜 됐다며 몇 시간 동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돌봄 제공자의 33.7%가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라는 통계는 이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퇴 후 평범한 노후를 꿈꿨던 60대 박정자 씨의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남편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은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초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넘겼던 자신을 매일 밤 자책하며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질문과 갑작스러운 분노, 한밤중의 배회에 지쳐갑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줄고 친구들과의 약속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요양병원 입소를 떠올릴 때마다 밀려오는 죄책감에 숨이 막힙니다. 어머님보다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박정자 씨의 마음속 독백은 통계로 잡히는 가족 돌봄 부담 45.8%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삶의 무게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는 비록 모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간병의 무게를 덜어주고 숨 쉴 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등급에 따라 복지용구 지원, 시설 입소, 방문 요양 등의 서비스를 본인 부담 15% 저소득층은 더 낮은 비율 또는 전액 지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버팀목, 치매 안심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천 연수구 치매 안심센터의 사례처럼 이곳에서는 맞춤형 사례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 가족 상담, 위생물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치매 안심센터의 조기검진 이용률은 80%에 달하며 돌봄 물품이나 치료비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치매 안심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 역시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2023만 2027년에 따르면 중증 수급자까지 확대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재택의료센터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고통을 한 번에 없애주지는 못하겠지만 사회 전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작은 위안과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간병비와의 싸움에서 경제적인 준비는 차가운 현실이지만 따뜻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모두에게 고통이 된다. 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IRP 등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간병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는 길입니다. 건강할 때 소액이라도 간병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 내용과 지급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의 무게를 나누는 또 다른 지혜는 정보와 연대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큰 힘이 됩니다. 낯설게 변하신 내 엄마와 다시 사귀는 중입니다. 라는 한 간병 가족의 말처럼 서로의 경험은 깊은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될 때 절망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는 사실입니다. 간병인의 소지는 곧 간병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이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활용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더 오래, 더 잘 돌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간병 과정에서 느끼는 죄책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치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막연한 공포보다는 적극적인 예방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조기 검진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치매가 찾아오더라도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만으로는 이 거대한 문제와 맞서기 어렵습니다. 공공 돌봄 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미래 세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60대 김영호 씨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의 치매 초기 진단 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수없이 되뇌었던 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기보다 아내의 손을 잡고 치매 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눈물로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웃음을 되찾기도 하고 잠시 상태가 호전된 아내와 함께하는 산책에서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한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가족 휴가제를 통해 잠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추스르고 자녀들과는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통해 돌봄 계획과 마음을 나눕니다. 김영호 씨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치매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어둠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간병 가족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등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된 곳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만약 내일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주한 감정들과 정보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준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매 간병은 분명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정보를 알고 제도를 활용하며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지지할 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간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헌신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